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재호록 188쪽입니다. 51번째 시간. 27 부처의 신통할 차례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영상으로 녹화는 안 됐지만 가만히 좀 앉아 있었잖아요. 잠시 잠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거는 잠시 눈을 이제 살짝 감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눈에 대한 사실 눈이 상당히 좀 자극이 강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자극이. 그래서 우리 보통 불상이나 아니면 불상도 보면은 눈을 감은 건지 뜬 건지 모르게 살짝 실눈처럼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은 눈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뜬 눈도 아닌 그 상태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처님의 눈이 그런 것은 세상에 볼 것도 없고 보지 않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실눈처럼 가만히 이렇게 뜨고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지 않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계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는 워낙에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너무 습관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눈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드러나는 삶을 따라가고 귀에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 따라서 막 분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맛의 자극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그것 따라 막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돼서 막 분별이 일어나고 뭐 맛이 어떻다 저떻다 뭐 쓰다 달다 뭐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특히나 우리가 가장 그 예민한 감각은 그 시각적인 감각이 상당히 좀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극에 막 한 50% 이상을 어떤 시각적인 자극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어떻게 보면은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잠시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사물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요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눈 뜰 때와 눈 감았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눈 뜰 때와 눈 감으면은 뭔가 좀 세상의 한 자극의 한 절반은 사라진 듯한 그런 상태가 도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운이 좋으면 어떤 인연이 잘 무르익으면 어떻게 문득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사실 내가 뭐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의도를 갖지 않더라도 어떤 가장 그 눈 감은 상태에서 많이 들어오는 자극이 소리의 자극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 길가에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자극이 그 생각을 따라서 그거를 해석해 버리면 그냥 저 길가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소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해석에 떨어지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거는 일어난 그 어떤 소리의 자극을 계기로 해서 그거를 재료 삼아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고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의 순간에, 그냥 경험의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나와 떨어지지 않은 여기에서 그냥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문득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개입되면 시간이 생겨버리고 공간이 생겨버려요.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근데 생각이 딱 거기에 어떤 작동되지 않으면 공간적인 틈도 사라지고 시간적인 어떤 거리도 사라지는 듯한, 그냥 늘 언제나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이제 문득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세상이 저 밖에 있고 그 밖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험의 순간 우리가 이것을 액면 그대로 아무런 판단이나 해석 없이 맞닥뜨릴 때는 늘 여기에서 나와 하나가 돼서 여기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자극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
시간이 생겨버리고 공간이 틈이 생겨버려요. 틈이.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은 생각의 속성은 원래 그런데 생각의 속성이 원래 그래. 시공간 속에서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시공간이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분별 세계로 떨어지지만 그것도 단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난 어떤 단순한 그 어떤 그 인연 경계 물거품과 같은 그것처럼 무심히 볼 수 있다면 사실 생각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워낙에 생각에 잘 속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 확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분별심의 여러 가지 분별 경계 중에 가장 취약한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만 일어났다 그러면 십중팔구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 끌려가거든요. 이게 중생은 다 그래요. 일어났다 그러면 다 끌려가게 있어. 이게 생각 아닌 게 뭔지도 모르고 생각 아닌 자리가 뭔지도 스스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법문 들어도 그렇고, 법에 대한 뭐 생각을 해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이 한번 멈춰져야 된다 하는 거는 그때서야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바로 이 자리가 문득 이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생각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이지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장애냐면 생각이 잘 섞는 게 그게 장애라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스스로 어떤 발견,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살아오던 습관대로 그냥 일어나는 인연에 어두워서 그냥 끌려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마음이 그냥 끌려가는 거. 생각 일어나면 생각 끌려가고, 느낌 일어나면 느낌 끌려가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끌려가고, 뭐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으면 그게 확 끌려가고. 그래서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기초적으로 어떤 수행처럼 제시하는 것들은 뭐냐면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 뭐냐면 만약에 염불이다 그러면 염하게 되면 그 생각이 거기에 멈추게 되거든요. 막 습관적으로 끄달려서 막 천갈래 만갈래 막 이 허공을 돌아다니던 생각이 딱 그거 하나에 꽂히는 거야. 그 하나 염불은 부처님을 염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한 생각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삼천배를 했다. 몸이 괴로워지면요. 몸이 고통스러워지면 몸에만 그 마음이 가지 조금 전까지 막 나를 괴롭혔던 생각은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몸을 괴롭히는 이유, 우리가 고행을 하는 이유도 아주 단순한 그거에만 딱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만히 명상하는 것도 일어나는 생각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면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잘못 접근해버리면 또 다른 추구심으로 변형돼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도 사실은 뭔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그거를 지도하는 사람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앉아야 되고 무작정 염하고 무작정 삼천배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뭐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 안목이 밝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 다른 거를 제시하는 거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을 쓸 수 있죠. 뭐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어떤 방편으로 다 깨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에 맞게 방편은 제시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곧바로 가르쳐서 곧바로 깨닫는다는 거는 마음이 뭔가 막 천갈래 만갈래로 막 흩어지고 막 하는 사람 그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는 어디에도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경계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단박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도 고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어떤 분별 경계에 막 집착돼 있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조건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득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 문득 그 나름의 뭐 화두도 줄 수가 있고 뭐 명상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달라붙어 있는 집착심을 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잠시 쓸 수 있는 도구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다 깨닫는다는 그런 망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지. 잠시 필요해. 우리가 아프면 열이 나면 해열제 써야 되잖아. 근데 열이 안 나는 사람한테 해열제 쓰면 그 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증상에 맞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모든 분별 경계에서 그 의지하지 그 분별 경계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자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방편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보통 사람들이 실상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멈추고 보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냥 살아오던 대로 생각하고 살아오던 대로 행동하고 살아오던 대로 판단하고 그냥 그동안의 분별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50년, 60년 살아오던 대로 이 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가만히 멈춰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보통 사람들은. 뭐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분별이 막 정신없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쉬질 못하는 거, 마음이. 그건 뭐냐면 이 세계에 대한 정체를 볼 만한 조건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멈추고 자기 눈으로 봐야 돼. 누가 대신 봐줄 수가 없어요, 이 실상은. 자성은 자기 성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스스로 그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 조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기 스스로 봐야지 우리가 이 법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부처님이 말이라 해도 못 믿어요. 자기가 맛을 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지 그걸 믿게 되지. 아무리 뭐 대단한 위대한 스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못 믿어. 인간이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요. 의심의 동물이거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보고 확인해야 된다. 근데 조건이 뭐냐? 절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던 대로 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경험이 일어나면 그거를 판단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은 만약에 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덤벼들어요. 알려는 게 우리 습관이거든. 그러면 이 꽃이 노란색도 섞여 있고 뭐 약간 난초 같기도 하고 빨간색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뭐 난초의 계열인가 난의 계열인가 하면서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거를 죽은 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딱 그 틀 안에 가둬버려요. 그게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동원한 죽은 걸로 만든 건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몰라 우리가 세속을 살아갈 때는 이게 필요할 수 있지만 이 공부에서는 절대 이런 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방해가 되느냐? 왜 이 공부에서 방해가 되냐면 우리가 이 불법을 깨닫는다, 자성을 깨닫는다라는 거는 원천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원천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은 거에 대한 자기 확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진짜 적나라한 몸을 확인하고 싶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알몸을 확인하고 싶어. 그 알몸을 직접 보고 싶어. 근데 그거를 보려면 그냥 다 벗어버리면 되거든요. 다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옷을 막 껴입고 있었는데 뭐 외투도 벗어버리고 뭐 티셔츠도 벗어버리고 속옷도 벗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알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도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나, 뭔가 오염되지 않고 더 씌워지지 않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의 나를 확인하고 싶다. 태어날 때의 몸을 확인하고 싶다.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감싸여지지 않은 몸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다 벗어버리면 돼. 근데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몸은 뭐에 의지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오염된 것이고 진짜 내가 아닌 거죠. 여러 가지를 껴입고 있어요. 옷을 막 걸치고 있어. 뭐 속옷도 걸치고 있고 티셔츠도 걸치고 있고 뭐 조끼도 걸치고 있고 외투도 걸치고 있어. 그러면 이 걸치고 있으면은 이 몸을 항상 떠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몸을 이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물론 외투를 거쳤고 뭐 속옷을 입었지만 이 몸으로 살아가거든요. 항상 이 몸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내 몸은 못 봤잖아요. 그럼 진짜 내 몸을 보려면 어떻게 돼? 겉옷도 벗어버리고 티셔츠도 벗어버리고 뭐 조끼도 벗어버리고 속옷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벗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겉옷 속옷이 뭐냐? 생각의 겉옷, 지식의 겉옷, 기억의 겉옷. 그 요거를 그냥 맨눈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옷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딱 지고 요걸 딱 덮고 그걸 보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특히나 이 법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이나 지식은 사실은 법을 보는데 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어린아이한테는 지식이나 뭐 어떤 판단할 거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른이 가자 그러면 그냥 그 손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과 판단 없이 그냥 가는 거야. 마치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딱 이거 갈까 말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하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생각도 의지하지 말고 느낌도 의지하지 말고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기억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말하자면은 아주 두꺼운 옷은 생각이에요. 생각, 지식의 옷. 그다음에 조금 얇은 옷은 뭐 느낌의 옷. 그다음에 조금 속옷은 뭐냐? 감각의 옷. 그걸 다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거에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이게 탁 스스로가 확인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가 분명한 거거든. 입었다 입지 않았다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럼 옷을 벗는다 그러면 생각도 끊어버리고 티셔츠를 벗는다 그러면 느낌도 제거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속옷을 벗는다 그러면 그 감각도 다 끊어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이거에 무심해지는 것이 외투를 벗는 것이고 느낌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느낌을 벗어나는 것이고 자극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거에도 끌려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속옷을 벗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생각이 어디에도 치달리지 않고 어느 느낌에 들어앉아 있지 않고 어떤 일어난 자극에 홀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을 때 그때 늘 있던 진짜 몸이 탁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서 이게 멈추는 거예요. 이게 멈추는 거야. 온갖 것에 그냥 무심해지는 게. 어떠한 판단도 내려놓고 어떤 추측도 내려놓고 어떤 기대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도 우리가 배운 대로 일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느낌도 어떻게 보면 학습된 대로 그런 느낌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 방망이를 보면은 두려운 느낌이 들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 왜? 이거에 대한 학습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방망이로 많이 맞았던 사람은 두려운 생각이 들고 방망이로 시원하게 안마를 받았던 사람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살아오면서 학습된 결과인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믿지 않고 내려놓으면 지금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 어떤 생각이나 추구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거 다 내려놓으면 그냥 무심코 그냥 일어나고 이 생각도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느낌도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소리라거나 어떤 자극이나 이런 감각들도 다 이 하나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명백해진다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이거를 붙들고 있는 거야. 자기 판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보면은 그냥 이 손을 드는 것이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이 경험,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을 내려놓고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거리감이 있습니까? 이 소리와 나 사이에 틈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전과 지금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저기에서 소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보통의 의식으로는 정해진 위치에서 누군가가 치니까 저기서 소리가 나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종이 울리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사뭇. 이거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나 틈이 좀 없는 것 같죠. 내 밖에 따로 지정된 장소에 한정된 곳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명확해져야 돼. 자기 자리가. 지금은 그런데도 시원하진 않죠. 시원합니까? 이게 이 자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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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이 소리가. 아, 그냥 너무 예전에는 아득하고 좀 먼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귀 옆에서 울리는 것 같다. 아, 그거는 좋은 신호예요.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멀지 않았다는 건데 거기서 귀 가까이에서 들린다라는 그것도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걸 놓아버리시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배운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귀 가까이에서 들린다라는 그 분별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가 시원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해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어떤 틈도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온 몸으로 듣고 있다. 내 온 존재로 듣고 있다. 아니면은 내 온 존재가 울리고 있다. 굳이 이거를 이제 그 언어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와 남의 어떤 경계 없이 없는 것이 이 우주라면 우주 전체가 울리고 있다. 하나로 울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어떤 분은 이렇게 꽃을 들면 이 온 우주가 들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 근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나와 남의 어떤 구분이나 차별 없이 그냥 이 하나라는 거고. 우리가 공부할 때 했던 체험의 순간은 항상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우주라는 광대무변한 쪽에 어떤 시선이 꽂히는 게 아니라 나와 일체인 듯한 그런 식의 전환으로 다가오거든요. 관심이 우린 자기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부가 더 깊어지면 일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울리고 있다라는 그런 자각이 오기도 하고 변화가 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귀에서 들린다라는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가슴에서 들릴 수도 있어요. 가슴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울리는 거야. 종이 울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공명하는 거야. 가슴이 듣는 거야. 예.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막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예전 귀 가까이서 들린다는 건 아직 틈이 있는 것이고 어떨 때 보면 자극이 일어나면 우리 보통 사람은 귀로 듣고 귀에서 울린다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거 가슴에서 울리는 것 같은 온몸에서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뭔가 이게 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생각의 힘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체험의 순간에 어떤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손 이렇게 들 때 뭔가 눈앞이 확 밝아지는 듯한 손가락이 아니라 자기 눈앞이 밝아지는 듯한 변화가 왔는데 명확하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뭐 색다른 어떤 변화인데 아주 찰나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이 키보드에서 이렇게 터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아주 밑바닥에서 막 두드려지고 있는 이 터치가 되고 있는 듯한. 그래서 나는 이게 저쪽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진짜 존재의 밑바닥에서 막 키보드가 두드려지고 있구나. 이 생생한 이 자리의 일이구나라는 게 그 불현듯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낯설지가 않은 거야. 나는 이거 원래 여기서 살았는데 하는 게 바로 나오거든. 늘 여기서 살았는데 나 이거 떠난 적 없는데 이건 낯선 게 아닌데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반성? 이거를 밖에서 찾았구나.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고 늘 쓰고 있는 건데 설마 이걸 가르치는 줄은 내가 몰랐죠. 불법이 이거를 가르치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거든. 대단한 체험해야 된다 하니까 대단한 체험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단한 체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깝깝해지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 바깥으로 향했던 어떤 추구심이나 이런 것이 자신감이 상실되고 힘이 떨어지면서 문득 자기 안으로 확 들어온 듯한 그런 시선이 자기를 향한 듯한 그런 식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여기서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네. 여기서 두드려지는구나. 이 존재의 밑바닥에서 두드려지는구나. 그렇지. 여기에서 나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지. 나의 살림살이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라는 게 순간적으로 확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순간적으로 아주 찰나가네. 그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무슨 체험을 동반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탁 온 거야. 막 뭔가 밖에 경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틈이 있었구나. 나와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법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이 진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이 거리의 어떤 그 좁혀짐이 느껴지는 거 심리적으로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그런 아주 가까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딱 와닿고 나서도 보니까 뭐냐면 밖에서 찾았구나. 왜냐하면 이건 손을 들고 뻗고 잡아야 되는 이 거리감 틈이 있었구나. 여전히 그냥 손 드는 이 자리고 뭔가 사물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이 자리이지 거기에서 내 스스로 거리감을 만들어서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이 있다는 거는 그게 1mm라도요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1mm의 틈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손을 뻗을거리면 30cm의 거리잖아요. 심리적인 거리가. 근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잡으려 했다 그러면 그게 단 1mm의 틈이라도 그거는 밖에서 구하는 거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손 드는 게 이것이고 뭔가 딱 자극이 일어나는 자리가 이것이고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가 이것이고 사물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무런 틈이 없어요. 그래서 즉각이라 하고 찰나찰나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특히나 이 순간순간 즉각 찰나찰나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없어. 뭐냐면 뭔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거잖아. 순간이라는 그것도 없다라는 거지. 순간의 틈도 없다라는 거지. 즉각이라는 틈도 없다라는 거고 찰나라는 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인 거예요. 그냥 뭔가 일어나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라 하는 거지. 바로 이것. 그냥 이 자체라. 그냥 이 자체. 손을 들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따라해야 돼. 네. 손을 들어보세요. 바로 이것이야. 바로 이것이야. 바로 이것. 손 드는 바로 이것. 여기 전혀 틈이 없어요. 손을 들어서 내가 잡아야 될 게 법이 아니라 손 드는 바로 이것이에요. 틈이 없어. 그래서 어떤 경계가 펼쳐지든 인연이 일어나든 그거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바로 생각 이 자체인 것이, 느끼면 느낌 바로 이 자체인 것이지,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잡아야 돼. 그거는 벌써 벌어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이거인 것이지, 이 뒤에 뭐가 있나 그러면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이러고 나서 뭐가 있나 해도 어긋나는 거고, 이 뒤에도 없고 이 앞에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다 하거든요. 이 이전에도 없고 이 이후에도 없다. 이 이전이면 앞이고 이 이후엔 뒤거든. 근데 그냥 이거야. 그냥 그게 앞뒤가 끊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 적중하고 있는 것이지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한 생각 탁 이렇게 이 자극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다 비춘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냥 아주 단순한 사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것. 그냥 이것일 뿐이라고. 그래서 꼬집어봐라, 두드려봐라, 손두려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일 뿐이지, 그 이전에 무슨 모양 없는 거, 그 이후에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그건 틈이 생겨버린 거거든. 밥 먹으면 바로 이것이고, 숨 쉬면 숨 쉬는 바로 이것이고, 손 들면 손 드는 바로 이것이고, 그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일어나고 난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일어나고 난 뒤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뿐이라는 거. 바로 이것뿐. 여기에서 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도 하고, 근데 이거를 떠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것은 묘해. 있는 면과 없는 면이 한 덩어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와 용이 하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용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 용만 보거든요. 쓰여진 일어난 모양만 보거든. 근데 여기에 모양 아닌 것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에 소리 아님이 같이 있고, 움직임에 움직임 아님이 같이 있고, 느낌에 느낌 아님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과 하나로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늘 이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난 거는 소리로 드러날 수 있고,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 생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느낌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나는 모양은 아주 다양해요. 똑같은 게 없는데, 소리로 드러났건, 모습으로 드러났건, 생각으로 드러났건, 즉각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즉각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즉각 이것인데, 이것을 알려고 생각으로 어떻게 의지하면 되겠어요? 생각 자체가 이건데, 이것을 알려고 어떤 느낌에 의지하면 되겠어요? 느낌 자체가 이건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뭐야? 생각으로 어떻게 구하는 게 어렵고 느낌으로 구하는 게 어렵고 뭐 어떤 감각으로 구하는 게 어려운 거라. 근데 이거는 생각하든 느끼든 뭘 자극이 일어나든 즉각 그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뭘 동원해야 되겠냐고요. 근데 이게 어렵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도 생각을 동원하고 감각을 동원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그게 길들여진 사람. 자, 봅시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한번 잘 들어가 봅시다. 자, 드러나는 모습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멈춰 있는 게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가 경험한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또 있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정해진,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그 한계에서 벗어난 것, 영원한 것,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항상 변함없는 것,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경험한 것 중에. 변함없는 것. 늙고 죽는다는 그 사실, 그거는 변함이 없었습니까? 뭔가 나타나면 언젠가는 이게 노화가 진행돼서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이건 변함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늘 그러하진 않았죠. 생각이 없을 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늘 하루 24시간 생겨난 거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식의, 응?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그 생각이 고정된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런 거지 24시간 365일 늘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날 때만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생각은 우리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일관되지도 않고 진짜 뭐랄까 질서도 없이 그냥 막 이렇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거기서 특별한 거 탁 머물러 가지고 늘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을 보면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 생각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일어날 때만 한 달에 한 번 일어날 때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도 주입된 생각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다가오면 그것도 뭐 어떤 객관적인 진리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달라질 수가 있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삶과 죽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까? 내가 죽는구나, 언젠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나를 지배했나요? 무서워. 몇 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좀 일찌감치 뭔가 좀 조숙한 면이 있나 보네요. 근데 보통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 때쯤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드러나는 거는 항상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강경에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그러할 뿐이다라고 그거를 이제 설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무상함에 대한 그 이해나 그런 거는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번뇌를 느끼고 불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무상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한 것도 없고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위치에 따라서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 일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이런 무상한 거 말고 진실한 게 뭘까? 그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뭐 마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럼 좋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럼 그 무상한 것들 가만히 보니까 무상한 것들이 그것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나와 관련성이 없이 항상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해가 왔어. 그러면 그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 별개로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항상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살펴본 적 없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약에 어떤 한 특정한 한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무관심한 것들은 뭐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죠? 뭐 유럽이나 어디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우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통 받아들이죠. 우리나라하고도 상관없고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이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그 우리나라니까 나와 상관 있는 일인데 그거는 뭐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 내가 거기에 뭐 일도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면에서는 내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럽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테러가 일어났다 칩시다. 내가 무기를 댄 것도 아니고 돈을 댄 것도 아니고 뭐 응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내가 물리적으로 그거 전혀 연관이 없어요. 내가 그 테러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는 나하고 별개인 일 같죠? 그렇지 않나요? 보통 사람의 의식으로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식의 범주 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내용 안에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의식의 범주 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 일이 있는 거라는 거지.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는 내가 그거와 관련이 있다면 내가 참여를 했거나 지원을 했거나 지지를 했거나 아니면은 물심양면으로 뭔가 관여가 됐을 텐데 그거와 아주 다른 차원의 얘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이 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존재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거죠. 물질적인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게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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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뉴스에 많은 게 지나왔잖아요. 예. 제가 관심이 갖는 것만 이렇게 그렇죠. 보이고 예. 이제 제가 사냥을 다 봤는데 보면서 관심이 없었는 거는 저한테 안 그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좀 뭐랄까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식의 관여인 거예요. 이거 묻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계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계 속에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 속에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있다 치면은 그게 어디의 일이냐면 나의 의식망 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 안의 일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기억이거나 감각이거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그 일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분별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분별할 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념이 한 생각이 10개의 우주를 창조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해스님. 일념, 한 생각이. 한 개의 우주도 아니고 10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우주를 한 생각이 창조한다. 이건 아주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뭐 물질적으로 뭘 연관을 맺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은 어떤 우주에 어떤 일이 있고 아니면 어떤 식의 어떤 삶이 펼쳐지든 간에 그거는 나의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이거나 기억이거나 나한테서 나온 것들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나와 내가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개입이 없다면 아주 다른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세계가 원래 그래요. 세계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싹 달라져요. 나는 예전에는 나와 별개인 일들이 수두룩빽빽하다고 여겼거든요. 왜 내가 아프리카에서 무슨 그런 질병이 돌고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난 단 1도 역할을 한 게 없어.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나비 효과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방편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물 한 잔을 먹는 것은 온전히 나의 힘이 아니다. 내가 밥의 힘으로 이 힘을 길렀고 이 밥은 또 어디서 와? 땅에서 왔고 이 땅은 또 어떤 거름에서 왔고 거기에서 씨앗이 영향을 했고 그다음에 비가 왔고 이 비는 어디 저 바이칼 호수에서 올라간 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좀 거친 비유고 더 들어간다면 이 비유들이 뭐냐면 이 분별 경계에 대한 어떤 그 허망성이라든가 나와 별개인 듯한 그런 분리감을 이렇게 없애기 위한 방편들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을 안 할 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가능합니까? 내가 분별이 없을 때 유럽에서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그런 질병이 나돈다는 거를 우리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요거 못 넘어가겠어요? 네? 혼란스럽죠. 네. 네. 혼란스럽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관념으로는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그 분별의식, 분리감, 뭔가 따로 있다라는 그 견고한 분별 직찰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수백 번 이거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생각으로만 정교하게 돌아가지.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근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게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무르익어서 내면에서
뭔가 따로 있다라는 분별 의식이 그 장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수백 번 수만 번을 가르쳐줘도 이거 몰라요. 생각으로 정교하게 이해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그게 무너졌냐는 이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보살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혼란스럽고 과연 그럴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잘 보시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그렇다는 거, 내 의식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가 아 진짜 그렇구나. 만약에 뭐 나와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별개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분별 보통 사람의 의식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나돌고 있다. 과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냐? 어떤 식으로 상관이 있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거야. 분별하면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계 안의 일이지 아프리카의 그 일이 유럽의 그 일이 내 세계 안의 일인 것이지 내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 나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해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이해가 되면은 뭔가 이 경고함이 이제 물러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심정적으로 굳게 장벽을 이렇게 두고 있던 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네. 근데 이거를 스스로 자기가 삶 속에서 확인을 해야 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과연 그런가? 이 사람이 얼토당토 아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냐? 자기 스스로 그거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법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듣기만 해서 그게 자기께 되지 않아요. 자기 삶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 하나가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돼요. 그 하나의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 모든 게 해결돼요. 모든 경계에 대한 그 타자성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만 해결되면 경계에 대한 어떤 그 개별성이라든가 독자성이 사라져 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발견으로 인해서. 절대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100% 관여하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 100% 자기가 관여하고 있다고. 단 1도 밖에서 들어온 거 없다라는 거지. 나중에 그런 일이 아닌 근거를 대보셔요. 의심스러우면. 근데 나는 100%라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100% 관여할 수 100% 관여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가 내 안의 우주가 되는 거야. 이 세계가. 간단하게 제가 죽었다면 네.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죽었다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우리 사실 죽음이 두려운 일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죽음도 내 허락 안 받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도 죽음이 어떻게 보면 극단이고 내가 손쓸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도 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야. 더 말하자면. 왜? 죽음도 일어난 나의 생각이거든. 죽음이 객관적인 내가 손쓸 수 없는 나와 별개의 일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죽음에도 관여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죽음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있고 그 다음 나의 작용의 결과 죽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밑 더 아래 나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죽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내가 죽어가고 있네, 죽어가고 있네, 죽음이야, 죽음이야 하는 이것도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져 있죠. 내가 알고 있던 거와. 그래서 우리가 뭐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반야신경 뭐 중생들은 전도몽상 다 뒤집어져 있다. 꿈을 실제라고 여기고 진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중생이다. 그래서 전도몽상, 몽상, 꿈 같은 상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있다. 죽음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진짜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게 전도몽상이다. 그거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의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말이 가능한 거고 그걸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지 죽음도 가능해. 그러니까 나 위의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가 이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확인이 있고 나면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거는. 그게 시작이 뭐? 죽음은 너무 큰 어떻게 보면 테마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질병이 내가 100% 관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 이게 확인이 돼요. 다. 죽음이라는 문제도. 그 문제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100% 관여하고 있다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거기에 감정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해서 그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내가 100%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세속적인 그런 식의 시선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접근이에요. 근원적인 접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색수상행식의 투사구나. 그게 죽음일지라도. 이것이 이 위치가 이 위치 설정이 분명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모든 것 이전인 거야. 진짜 나는. 이 우주에 온갖 삶과 죽음이 창궐하고 있죠. 그거와 물들지 않는 여기에서 이 우주가 생겨나고 우주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훌쩍 벗어나 있어요. 이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이 나의 이것에 다 그림자일 뿐인 거야. 투사일 뿐인 거야. 그래 낮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낮춤일 뿐인 거야. 존재의 증명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함이 우리가 이 초점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든 경험에 앞서 있다라는 분명한 자가 진짜 나는 모든 거에 항상 이 선엄 앞서 있다라는 거 모든 경험에 앞서 있다라는 그 위치 관계가 분명해지면 자유예요. 깨달음에도 앞서 있고 도에도 앞서 있고 왜? 이게 아니면 도가 불가능해. 이게 아니면 깨달음이 불가능해. 이게 아니면 뭐 전쟁이 불가능해. 이게 아니면 모든 것의 필수 조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모든 일이 불가능해. 이 분명한 그 위치 바꿈. 이게 바로 전도몽상이 완전히 제대로 자리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도라는 도라는 것이 뭔가 있다. 자성이라는 것이 뭔가 있다. 이거다 할 때는 아직 그 분명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이게 흐릿한 시야를 가리는 그게 아직 명확한 위치 설정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이 여겨지고 이거다 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분명해지면 뭐야? 나 모르겠어. 모른데 이거는 언제 어디서 나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이거는 자명한 거. 난 뭔지 몰라. 근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고 나는 생각 안 해. 왜? 내가 생각하든 안 하든 늘 이것이라는 이기 때문에. 나 이걸 따로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 왜? 마음에 두든 안 두든 이건데 뭘 마음에 둬.
이 분명한 위치 설정. 모든 경험에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유에 앞서 있고 모든 느낌에 앞서 있고 모든 감각에 앞서 있고 모든 것에 먼저. 그래서 첫째 자리라는 첫째 자리. 첫째 자리는 첫째 자리라는 정해진 자리가 없어요. 첫째 자리 하는 것도 이거는 언어화돼서 나왔으면 두 번째 자리야. 근데 첫째 자리 할 때도 분명하고 이거 분명해지면 둘째 자리 할 때도 분명하고 셋째 자리 할 때도 분명. 온갖 분별해서 분명한 거예요. 이 명확한 바로 잡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뭐냐?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이러한 법문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무슨 말인지 아니면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명확하게 들어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공부의 어느 그 깊이에 따라서 이게 좀 받아들이는 어떤 그 공감이나 그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되는 게 공부인 거예요. 안 되면 뭐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 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내가 100% 관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딱 막혔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삶과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죽음은 진짜 속수무책인데. 아프리카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가능한데 죽음은 해석이 안 되잖아. 근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연이 무르익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그냥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되겠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아직도 실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 따로 마음속에 뭔가 따로 두고 있다는 장벽들이 다 무너진 것이 바로 시절 인연이 도래한 거예요. 그게 안 무너지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일 따로 있고 유럽의 일 따로 있고 북한의 일 따로 있고 아니면은 남의 집의 일 따로 있는 사람한테 도가 따로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따로 있지. 따로 추구한다고. 근데 그것도 따로 없네. 다 내 생각이고 내 환상이네. 저것도 따로 없네. 내가 다 나의 어떤 이 마음에서 일어난 다 그 산물이네. 옆집 일도 마찬가지네. 다 지금 일어난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지식이거나 정보이거나 그러네. 그러면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일이 돼버리거든. 따로 있으면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없어지면은 다 나의 꿈이라는 게 나의 꿈이잖아요. 나의 일이면 나의 꿈이거든. 나의 꿈인데 그게 꿈이지 무슨 뭐가 있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따로 있으면 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네, 환상이네 하면 그거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사라진다고요. 그게 그래서 분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분별이 떨어져 나가야지 앞뒤가 저절로 확 끊어지는 것이지. 그게 여전히 쥐고 있는 거 많은데 도라고 뭐 따로 있겠죠. 근데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호수에 댐에 구멍이 나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랑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 분별 경계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의 속성이라는 거는 그게 어떤 내용물이든 간에 간단해요.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따로 없으면 다른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연쇄적으로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나한테 뭔가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그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잘 조사해 봐야 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칩시다. 그거 잘 조사해 봐야 돼. 그게 진짜 따로 있는 것인지 내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뭐 지식이거나 정보이거나 지금 나의 산물인지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럼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일어난 다 꿈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엇비슷한 걸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런 따로 있다는 경계들이. 그거를 잘 한번 보시라 이거죠. 예. 선생님 그러면 모든 것이 한 생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 아니요
모든 산에 지금 있는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관여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도 새 속에서는 보이는 거지만 그럼 이거 다 치우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있으면 다 색인데 이거 그냥 그거의 본질은 공이라는 거지. 현상은 색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공이라는 거야. 그게 반야신경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놈도 없어. 이 공이 진실한 거예요. 진리는 공이라고. 공성. 우리 공이라고 하나 공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공이 깨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니까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공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이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걸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묘하다 하는 거예요. 공은 공인데 말도 하네. 이걸 신통이라고 하는 게 오늘 질문 참 잘하셨어요. 요 부처의 신통이 바로 그거거든.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무상한 거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놈이 걸어가네. 이게 부처의 신통이라는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믿고 싶지 않겠죠. 아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관계된 사람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질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만날 때마다 그뿐이에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거예요. 그때만. 그때 인연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저도 사실 어제까지 병원에 우리 애 막 40도 막 고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애가 막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잖아요. 공이야, 그것도. 공이라고. 근데 그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인연이 그러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내가 없는데 그럼 이 상황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의 역할이 필요한데 아니야 이게 공이니까 나 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자가 없다라는 거지.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계곡으로 들어가면 굽이쳐 들어가고 절벽으로 들어가면 뚝 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사실 공부할 때 그런 특히나 내가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리가 엄연하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엄연하거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간에 이건 엄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실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지고 나조차도 마찬가지고. 그게 실답게 본다는 게 그거예요. 공성으로서 본다는 거지, 색을. 그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고 여실하게 본다는 거. 실답게 본다는 게 그거예요. 무슨 실다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있기는 있는데 그냥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실답게 본다는 거죠. 그게 엽법하게 본다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엽법하게 살아가는 걸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우리가 갈등을 빚는 거고 머문 없이 살아가게 된다고. 그게 법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이 공부거든. 진리의 눈을 떠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진실의 눈을 떠서 이 세계의 실생이 이 심층 이 심층이 공이구나 본래는 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머문 없이. 그게 이제 여실하게 본다. 여실하게 실답게 본다 이거지. 근데 아직 실답게 못 보기 때문에 뭐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와 별개의 것으로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게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분리가 생기면 존재가 돼버려요. 이 분별의식이라는 게 묘하거든요. 나와 별개의 일이면 그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공부 과정 중에 고비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꾸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 사실을 관심도 안 가졌고 그거 돌아보지 않았구나 해서 얘기 들으면 맞는 말 같거든. 가만히 보면 그래 내가 분별할 때만 있네. 어? 항상 나의 사유의 결과물이거나 나의 해석의 결과물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뭐 있다고 할 수가 없구나. 근데 또 순간 내가 항상 거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에 전적으로 내가 다 개입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더 가벼워지는. 근데 그 나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나라는 것도 한 생각이구나. 뭔가 있을 때만 내가 있는 것이구나. 라면서 나라는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것도 환상이구나. 이거 공부하다 보면 돼요. 그렇게 그 아주 깊이 이렇게 붙박혀 있는 분별들은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들통이 나지 않거든요.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 이 마음뿐이지 이것뿐이지 이걸 쥐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뭔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어느 순간 그래서 그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설마 부처님이 그 화엄경에도 52지위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뭐 보니까 보살의 뭐 보살 7지, 6지는 다 소화가 되는데 8지 이런 것도 소화가 뭐 안 되고 9지, 10지 그럼 등각묘각은 어찌 소화되겠노? 그럼 반드시 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딱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그 등각묘각 왜냐하면 따로 있을 거야.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따로 있을 거야. 등각묘각이 따로 있을 거야. 존재가 엄연하게 나한테 있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아직 그쪽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어느 순간 보니까 야 가만히 봐봐. 내가 등각묘각 생각할 때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 안 하면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딱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딱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회광관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일어난 생각 여기서 일어난 마음이 등각묘각을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자기 발견, 확인이 딱 오니까 그것도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찰나적으로 일으킨 분별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게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걸 확인이 돼버리면 그 망상이 무슨 진실하다는 그런 게 사라지거든. 탁 사라지고 나니까 그걸 추구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런 어떤 경전의 말이 나의 현실에는 이상하게 내적인 변화가 와요. 여기에 명확하게 눈이 탁 초점이 맞는 거야. 눈앞에. 예전에는 자꾸 그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초점이 안 맞는 눈 있죠. 한쪽 눈은 요거 보고 한쪽 눈은 저기 보는. 명확하게 초점이 안 맞는. 근데 어느 순간 딱 추구하던 바가 사라지니까 이게 딱 맞는데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야. 다 있는데 이게 허공이 춤추는 거구나라는. 그래서 있음이 없음이 없음이 있음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이 금강경 구절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그게 나의 현실이 되는 거. 추구하는 바가 있을 때는 이게 뭔가에 씌인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새 나가는 게 사라지니까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색이 공이고 공이 이 말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이거를 이해하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다 내가 생각으로 이해한 거구나라는 게. 이게 자기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불이법이라는 게. 새 나가는 게 싹 사라지고 나니까. 새 나가는 게 사라지면은 그거를 추구하는 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쌍으로 무너져요. 쌍으로. 주객이. 여전히 객이 있었던 거예요. 따로 여겼던 것들. 그게 무너지는 게 그리 오랜 세월이 걸려요. 공부를 오롯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래서 무로지라 하거든요. 무로지. 새 나가지 않는 지혜. 뭐가 따로 있으면 그거 다 새 나가고 근데 중생들은 100% 다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보면 이 자리가 있고 웬만한 거는 따로 없는데 뭔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새 나가고 있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뭐가 다야. 뭐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 이거야. 이게 바로 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한 생각에 속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구멍이 없어야 돼요. 구멍이.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눈앞에 딱 초점이 맞거든요.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아까 얘기했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 그게 사라지면은 아 이게 다 나의 어떤 사유의 결과물이고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진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요거는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다 압니까? 그거 모르고 죽는 사람 뭐 몇십억이 다 그래요. 그거 있는 사실입니까? 그거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알 때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다라고 착각하잖아. 모르는 게 더 많을 텐데. 모르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관심도 없어.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나한테는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분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냐? 아주 달라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나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세계가 내 안으로 속 들어온다고.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안으로. 그래서 안심이 돼요. 야,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내 눈앞에서 두 쪽 나지. 그때만 딴 데서 두 쪽 나지 않는구나. 안심이 된다고. 항상 어떤 일은 눈앞에서 일어나지 내 인지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인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죽음조차도.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보고 듣고 안 그것의 환상에 속고 있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지. 할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가족의 죽음, 책에서 본 죽음, 응? 어디서 뭐 한 죽음. 색수상 행식의 결과물이 죽음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환상에 대한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죽음 경험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린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거는 뭐야? 사유의 결과물. 그러니까 금강경 얘기대로라면 꿈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에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헛개비에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환상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번뇌하고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보다는 일어나고 있는 일은 큰 문제가 안 돼. 과거 일이거나 미래의 일. 그거는 다 환상의 결과물이거든요. 지난 것을 재료로 해서 공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환상이 두려움을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참 묘해요.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라는 것이. 그리고 심리학 책도 유사하게 얘기를 해요. 요즘 제가 그 회복 탄력성인가?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라고. 왜냐면은 우리 유선이를 키워야 되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키워줘야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금방 떨쳐 일어난다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고 자신감을 주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라. 근데 내가 보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그런 거를 강화해 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일이 탁 일어나면은 그거를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늘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지라고 받아들여서 툭 털고 일어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왜 나는 나한테만 맨날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똑같은 식의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왜 나는 불행할까? 이렇게 해석하면 똑같은 일인데
그거는 회복 탄력성이 적은 거라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의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 행복한 경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긍정적인 쪽으로 그거를 해석하고, 부정적인 경험, 학대받은 경험, 사랑받지 못하면 그거를 똑같은 사건인데 부정적인 쪽으로 해서 우울에 빠지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해석이다. 심리학자도 얘기를 해요. 해석이다. 재밌죠?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해석이다. 이거예요. 자기 해석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해석인데 그 해석은 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스토리를 어떤 일이 펼쳐지면 긍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부정적인 비극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나마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 하면 긍정적인 스토리를 만들게 해라. 그게 제일 잘 키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나 막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막 보살핌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결과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애들은 긍정적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10명, 15명의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무관심하고 그렇더라도 그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게 그 결과거든요. 연구 결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많이 주고 뭐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 요지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사실은 심리학에서는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해석이라면은 그럼 객관적인 실체가 없다는 얘기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다 자기 스토리만 살고 있는 거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스토리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럼 뭐야? 정해진 스토리는 없는 것이고 정해진 어떤 거는 없다는 얘기구나. 망고 자기 생각이구나.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것을 예, 그러면 긍정적인 스토리를 쓰든 부정적인 스토리를 쓰든 그걸 믿지 않게 되는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긍정적인 스토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긍정적인 스토리나 부정적인 스토리를 구분할 필요 없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예, 예. 어떻게 해요? 본래 본질은 하나니까. 공이니까. 근데 그리고 그 공을 깨달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 심리적인 반응들이 습관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깨닫고 막 긍정적으로 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근데 집착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아이들도 사랑을 더 주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습관화가 된 반응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가려면 얘가 사랑을 많이 받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연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실체 있다고는 스스로는 집착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건 선하게 살아간다는 그 결과물을 낳지 악하게 살지는 않게 돼요. 우리가 사회를 착하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무슨 공만 얘기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사는 길이지 무슨 공에 빠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본이 밝아지면 말단은 저절로 순리대로 돌아간다고. 덕을 쌓으면서 살지 악행을 하면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덕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지. 근원을 깨달지 못하면 덕에 집착할 것이요. 그렇죠? 그것도 무상한 건데 그 실상이 박지 않으면 그거에 또 구속이 되잖아요. 구속 없이 이렇게 잘 순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부처의 신통. 그대들은 부처는 육신통을 갖추고 있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천신, 신선, 아수라, 대력기도 역시 신통을 부리니 마땅히 부처여야 하지 않겠느냐?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예컨대 아수라는 제석천과 싸워서 패하면 8만 4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연뿌리의 실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스러운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업짓는 신통이요 의지하여 생긴 신통이다. 무릇 부처의 육신통이란 그렇지가 않다. 색깔 세계에 들어가서는 색깔에 속지 않고 소리 세계에 들어가서는 소리에 속지 않고 냄새 세계에 들어가서는 냄새에 속지 않고 맛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맛에 속지 않고 감촉이 세계에 들어가서는 감촉에 속지 않고 법이 세계에 들어가서는 법에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색성향 미촉법의 6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밝게 알고 있으니 이런 경계에 구속될 수 없다.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은 비록 오온이라는 번뇌의 몸뚱이이지만 곧 땅에서 걷는 신통을 행한다. 우리가 신통에 대해서 그릇되게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깨주는 그런 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통은 천안통, 천익통, 신족통, 그 다음에 타심통, 숙명통, 그 다음에 누진통. 근데 앞에 5개는 외도의 신통이고 6번째 누진통이 부처의 신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육신통을 갖추고 있어서 불가사의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신, 신선, 아수라, 대력기. 그러니까 천신은 하늘에 사는 신, 신선은 진짜 우리가 신선 있잖아요. 신선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 아수라는 그 있잖아 악귀들. 응? 대력귀도 역시 신통을 부리니 마땅히 부처여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수라는 제석천과 싸워서 천신과 싸워서 패하면 8만 4천의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연뿌리의 실구멍 속으로 들어. 연뿌리 아주 작잖아요. 연뿌리 우리 연금 먹죠. 거기 보면은 실구멍이 있어요. 실구멍.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신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성스러운 것이냐 이거지. 아수라도 그런 신통을 부리는데 그 아니다 이거지. 내가 여기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업짓는 신통이고, 그러니까 업짓는 신통이라는 거는 무상한 어떤 경계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는 거나 뭐 그런 모양 경계 속에 있는 거는 그거는 다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나중에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집착한다는 그것 자체가 업을 짓는 것인데 그거는 의지하여 생긴 신통이다. 이거는 부처의 신통이라고 할 수가 없다. 무릇 부처의 신통이란 그렇지가 않다. 색깔 세계에 들어가서는 색깔에 속지 않고 색깔 세계 있죠. 눈앞에 색깔 세계에 들어가서는 색깔이 진실하다고 따로 있다고 눈앞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믿지 않고 머물지 않고 이게 속지 않는 거예요. 눈앞 보긴 보는데 보이는 것이 있다고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고 소리가 들려요. 소리 세계에 들어가서는 그 소리가 있다라고 속지 않고 냄새에 들어가서는 냄새가 있다라고 속지 않고 맛의 세계에 들어가서 맛이 있다고 속지 않고 감촉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감촉이 있다고 속지 않고 법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법에 속지 않고 법이라는 건 의식 세계, 정신 세계, 법, 사유, 생각 그런 것에 들어가서는 법에 속지 않고 생각에 속지 않고 정신 세계에 속지 않고 물질 세계에 속지 않는다. 부처의 신통은 그게 속지 않는 것이 누진통이다 이거예요. 따로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게 우주예요. 색성향 미촉법이 우주라고.
아프리카에서 질병에 일어나는 거 나랑 내가 관여 안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을 벗어나지 않았다고요. 사유, 이미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거는 법의 세계죠. 그렇죠? 법의 세계, 사유의 세계, 정신 세계, 이미지이거나 지식이거나 생각이거나 여기서 일어난 세계지 객관적으로 있는 세계가 색성향 미촉법을 벗어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일어난 허망한 사유인데 우리는 그걸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속는 것이다 이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것도 눈앞에 드러나는 것도 이 눈의 세계, 색깔의 세계에 있는데 이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색깔의 세계인데 환상과 같은 것이고 무상한 것인데 우리는 이거 있다고 잊어버리고 이 감각을 믿어버리고 응? 소리를 믿어버리고 종소리, 사람 소리, 새 소리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사물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맛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냄새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생각이 실제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게 부처의 신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색성향 미촉법의 6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밝게 하니 왜? 그 근원자리가 텅 비었어. 공이라. 공에서 일어난 것이 어찌 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이지. 모습만 유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원을 아니까. 근원을 모르면 다 속아요. 10중 8구. 이런 경계에 구속될 수 없다. 의지함 없는 도인은 비록 오온, 그죠? 오온, 오음이라고 하지. 색수상행식. 이게 우리의 경계라는 거죠. 색성향 미촉법이나 같은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색, 물질 세계, 수, 감정 세계, 상, 생각 세계, 행, 의지, 욕망의 세계, 식, 감각 의식의 세계, 색수상행식이 이게 오온이거든요. 이게 나 자신의 나라고 여기는 것이 오온의 화합인 것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이 오온 화합이라는 거예요. 이 색수상행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나의 근원, 세계의 근원이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근데 묘해 이게. 또 죽은 것도 아니야. 이것이 말을 하고 이것이 소리를 내고 이것이 생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번뇌의 몸뚱이지만 희한하게 땅에서 걷는 신통을 한다. 부처의 신통은 뭐야? 걸어보세요. 이게 부처의 신통이라고. 이 오온, 무상한 것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신통이지 뭐 연뿌리 속 실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것이 진짜 신통은 아니고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이 신통이고 듣는 것이 신통이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통이 이상하다. 이게 오온이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간다 이거예요. 이 공이 그래서 이게 죽은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의 신통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신통 부리면서 살고 계시다. 부처의 신통.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처인 것이고 그걸 스스로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왜 안 되느냐? 자꾸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뭔가 걸치고 의지한 거에 그 모습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다 내려놓고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을 못 내려놓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다고 여길 때는 이게 내려놓고 싶어도 안 내려놓아지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내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 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어우러짐이구나. 그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밝게 알게 되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게 되면 옷을 벗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적나라한 자기 진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내려놔라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안 내려놓아진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잘 보시라는 거지. 그게 과연 잡을 만한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밝게 보면 이게 환상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이거 집착하지 않게 되고
안 잡게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밝아지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